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는 것은 누군가요?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흉해하는 것은 또 누군가요? 이준석의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극단적 세력이 되는 거군요.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잃었으니 탄핵은 사기다라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패했으니 선거는 부정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주 4.3 사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회방 놓고자 했던 북한의 기획이었으며 사기 탄핵과 선거 부정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담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역이니까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존재 가능한 정당의 당대표 후보자가 아래 기사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최소한의 중립도 아닙니다. 우상호, 이정희, 심상정 등의 부류들이나 할 법한 발언이죠. 즉 좌파 그것도 노골적인 주사파의 발언이 아닐까 할 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4.3 사태는 약 3만 명의 사망자를 내며 6.25 동란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국가적 비극입니다. 시위 도중 어린아이가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차인 것이 기폭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질은 해당 시위를 주도한 것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경찰 발포는 분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한 총파업에 제주도 출신의 경찰과 공무원까지 파업에 나서자 파견된 공권력이 제주도 전체를 불신하게 되어 사태 해결에 있어서 제주도를 배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인 없이 결과만을 봐서는 안 되겠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것에는 틀림없이 남로당의 대중선전선동이 있었습니다. 사기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 횃불 모으듯 말입니다. 아직도 4.3 사건과 공산당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산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의 명령이나 방침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수직 구조여야만 생존 가능한 특성 탓에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소영웅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발언을 민주당이 비판할 때 간혹 등장하던 그 소영웅주의입니다. 4.3 사태 주동자인 김달삼의 단독 행동이었다면 김달삼은 북한이 강요하는 자아 비판에 시달려야 했을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김달삼은 4.3 사태 중에 월북해서 북한으로부터 국가훈장 2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평양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습니다. 4.3 사태는 남로당의 인민유격대가 제주도 내 경찰서 12곳을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달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김달삼의 월북 시점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4.3 사태는 무려 9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동자가 사태 진행 중에 월북했군요. 심지어 김달삼은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3 추모 공원에는 북한 인민군 사단장이나 인민유격대의 유력 간부 등의 위패까지 안장되어 있으며 제주 MBC가 제작한 4.3 추모 앨범에는 공산혁명가이자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가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반국가 단체로 지정된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기자 출신이며 평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해왔던 김석범이라는 사람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4.3 사태를 폄훼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과 분탕이 더욱 원활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군요. 애초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왜 시위를 시작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과도 다름없던 5.10 총선거를 방해하가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남북한 동시 선거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일 상대가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실, 이 지자체 개념으로 대부분 남한 지역에만 존재했던 인민위원회 등을 고려하면 남북한 동시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김일성을 통일 한반도의 수장으로 앉히자는 겁니다. 더욱이
4.3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비단 엄청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반란 사태 등의 남로당 준동이 건국 초기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상당 부분 소비시켰다는 점입니다. 남로당의 수장은 박헌영입니다. 김일성은 주석이 되었고 박헌영은 부주석이 되었죠. 그리고 1949년 6월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민주주의의 전선이 결성되어 유엔의 유엔 임시위원단에 한국 철수와 이승만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김구가 암살당했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로 선택할 만한 인물이 김일성 하나를 제외한 모두가 사라지는 그림이죠. 이 시기에 김일성은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연설을 통해 말치산을 언급합니다. 평소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주장했고 박헌영은 남한 내 인민봉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전까지 남로당이 중군 사조직 수준이었다면 이후로는 완전히 무장한 북한의 정규군이 말치산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6.25 동란을 고려하면 이를 토벌하기 위한 국방력 소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치명적이었던 거죠.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겠다는 건가요? 4.3 사태에는 분명 규명되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남로당의 준동으로 인한 최초 진압 과정과 사태 증폭에 따라 과도할 수밖에 없었던 진압, 그리고 남로당이 방패막이로 이용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염원을 우려하여 한국군 단독 무장을 경계했던 반면에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던 때입니다. 남로당이라는 원인이 명확함에도 이를 걸러내지 않고 평안히 추모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3 사태에서 공산당을 걸러내야 합니다. 공산당의 준동으로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민을 추모해야 하며 4.3 사태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는 공산당을 철저히 배척하는 것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공산당을 배척하자는 것이 4.3 사태를 폄훼하는 건가요? 공산당을 적대하면 극단 세력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는 것은 누군가요?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흉해하는 것은 또 누군가요? 그래서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좌파주의 극단 세력은 누군가요? 이준석이죠. 그리고 이런 이준석을 방치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정당 관계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팔고 보수를 팔며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던 국민의힘 모든 관계자가 영원히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애국이라고 확신합니다.